안녕하세요, 이산음입니다. 원근법 1부, 2부에 이어서 3부 종결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 기가 막힐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평평한 세상에 놀라운 증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땅 원근법, 하늘 원근법 설명했으니까 이제 둥근지 평평한지 영상을 보면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지구를 검색해 보세요. 지구 사진들이 줄줄줄 뜨게 되는데요. 이런 사진들 모조리 가짜고 컴퓨터 그래픽 사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설마 이 많은 사진들이 가짜라는 게 말이 돼?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속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지구 사진은 한 장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데 귀차니즘 때문에 찾아보지도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땅이 둥근지 평평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민간 업체를 가장한 나사에서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주로 나간다는 로켓이 아니고요, 그냥 성층권까지 발사하는 쓸데없는 영상인데요. 비싼 돈 들여서 발사하면서 어안 렌즈를 썼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왜곡이 되어 있어요. 어안 렌즈를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로켓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고 이제 회전이 멈추고 이제 추락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땅을 봐보세요. 뭐 산들도 다 쫙 산맥이 이렇게 쫙 다 보이고 있고 화면 전체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올라간 높이가 25만 3천 피트니까 킬로미터로 따지면 75, 6km 정도 되는 거리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부터 75km까지 올라갔더니 땅이 이렇게 보였다라고 지금 얘네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지구가 둥그네요. 보니까 이렇게 둥글어요. 지상 75km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봤더니 지구가 둥글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둥글죠. 완전히 이렇게 산맥도 보이고 지구가 둥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땅의 넓이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막 섬들도 있고 여기도 땅이고 바다는 일부 뭐 강처럼 보이는 작은 골로 되어 있는 게 바다고 나머지는 다 땅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구는 이렇게 둥글어요. 자, 여기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요, 어안 렌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어 보이고 땅만 이렇게 잔뜩 보이는 겁니다. 왜 왜곡된 렌즈를 써가지고 애써 이렇게 둥글게 표현을 해야 됐을까요? 지구는 둥글어야 되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민간 업체가 쐈다고 하면서 나사에서 이 로켓을 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공개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 지구가 둥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안 렌즈 때문에 둥근 것이고요. 조금만 더 보시면은 자, 이제는 또 평평하네요. 지구가 둥글지가 않잖아요. 어안 렌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몸체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출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안 렌즈로는 진실을 판별하기가 어렵고요. 둥글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이걸 보면서 봐봐라,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서 이거는 절대 또 인정 안 하죠. 지구가 오목합니다. 볼록한 게 아니고요, 오목해요. 자, 그리고 이제 풍선을 띄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프로인데요. 올라가면서부터 바로 둥글어요. 바로 이게 입체감이 확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풍선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든 분이 철저하게 편집을 했어요. 둥근 것만 보여줬고 나머지 U자가 되는 부분은 다 잘라버렸고요. 영상을 다 보여주지 왜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둥근 부분만 보여줬을까요? 그 목적은 누가 보더라도 둥근 지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다 땅밖에 없잖아요. 지구 굴곡이 이렇게 졌는데 이렇게 큰 대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속이는 나사는 어떻게 쓰든 간에 돈을 얼마나 들이든 간에 지구는 둥글어야 됩니다. 왜 지구가 둥글어야 되냐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끝이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지구의 끝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찾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늘 도움으로 막혀 있고 나갈 수가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구조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누군가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 평평한 지구를 둥글다고 속인 겁니다. 세상에 끝이 없으니까 돌아도 뱅글뱅글 돌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구의 끝은 애초에 찾아볼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져 가지고 이 우주가 수억 년, 수십억 년을 갖다가 진화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소설을 쓰는 거죠. 그래서 평평한 세상을 둥글다고 속이는 목적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오롯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 평평한 세상을 둥글다고 속여놓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언렌즈가 아니라 정상적인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하늘 위로 띄어 올린 풍선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죠. 여기만 수평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도 수평합니다. 자, 우리가 땅 원근법에서 배웠듯이 관찰자 시점에서 얼마를 올라가든지 간에 그 관찰자 시점 눈높이까지 딱 이 지평선이 맞추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아이 레벨이 되는 겁니다. 이 카메라의 일자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둥근 지구에서는 절대로 이런 화면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둥근 지구에서 풍선을 띄워서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일자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만큼 돼 있는 이 땅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보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와 보인다라는 것은 땅이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있는 땅들이 보이는 것은 자, 관찰자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다면은 자, 이 사람이 시력의 차이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라갔어요. 높은 데로 가면은 당연히 더 멀리 보게 되겠죠. 그럼 더 올라간 만큼 또 이만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 올라가면 더 뒷부분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선에서는 시력의 한계선까지 가서 딱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여기를 보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보지 않습니다. 일자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땅이 이만큼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원근법이에요. 둥근 지구에서는 일자로 봐도 얼마 볼 수가 없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더 멀리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고개를 숙여야 되고 더 올라가서 또 더 멀리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다시 또 숙여야 되고 그리고 어느 선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죠. 동그라니까 이쪽 부분은 절대 못 볼 것이고 이 부분을 보려면 상대로 얼마나 많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서 고개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직각을 봤는데 여기 있어야 될 땅을 여기서 이 눈높이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둥근 지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몇십 킬로 올라가 봐야 지구가 얼마나 큰데 이게 이 굴곡이 보이겠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구가 작던 크던 굴곡은 존재하고 있고요. 지구가 크던 작던 360도를 가진 공입니다. 공. 지구가 크다고 이 굴곡이 위로 올라오나요? 둥근 공에서는 올라간 만큼 급격히 시점을 아래로 내리 꽂아야 그래야 땅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1km를 올라갔던 10km, 40km 올라갔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야 될 땅이 이렇게 반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원근법은 평면에서의 원근법이에요. 평면에서의 원근법을 배워놓고 이 평면에서 배운 걸 갖다가 공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지상 40km 정도까지 풍선을 겨우 올릴 수 있을 기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 밀도가 없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모든 물체는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려면 그 높이에 있는 밀도보다도 더 가벼운 밀도라야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밀도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기술 좋은 사람이 풍선을 띄우게 되면 지상 40km까지도 올라가는데요. 지상 40km까지 올라가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한계점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비행기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출발부터 찍어서 도착까지 찍었는데요. 가는 내내 평평했습니다. 가는 내내 지평선은 수평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수평선과 비행기까지도 수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댓글에 심심하면 넌 비행기도 안 타봤냐? 비행기 타면은 둥근 게 보이는데 비행기도 안 타보고 뭘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댓글들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저를 조롱할 게 아니라 자신의 시력을 탓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카메라로 보게 되면은 수평선은 항상 수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올라가든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평선과 관찰자 사이까지도 수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보면 이렇게 수평하지가 않아요. 그건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보면은 수평선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이쪽 부분이 사라져 버려요. 시력 나쁜 사람일수록 이 원은 더 급격히 좁아듭니다. 이렇게.
관찰자 시점에서 자신의 시력만큼 땅을 보는 한계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이 뒤편을 못 보니까 이렇게 둥글게 보여지는 거예요. 시력이 좋다면 더 멀리, 더 좋다면 더 멀리 보게 되고요. 자, 이 현상은 바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수평선을 보면은요, 이 수평선이 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라운드 재는 거 보면서 야, 지구가 둥글긴 둥글구나 라고 하는데 둥근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력이 나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력이 좋을수록 더 멀리 보고 이 수평선은 평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증거로 카메라로 찍게 되면 이렇게 수평하잖아요. 수평. 직선 거리도 수평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정확히 제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원근법에 의해서 이렇게 좁아지면서 압축이 된단 말이죠. 멀면 멀수록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엄청난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m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쭉 가서 이 부분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m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최소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땅은 평평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보면은 이렇게 라운드 지고, 바다를 보더라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렇게 라운드 지는 것은 이 왜곡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시력이 나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증거를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풍선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핫스팟이 여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빛들이 사방으로 이제 퍼지겠죠. 그래서 빛의 가시거리가 이렇게 잡힌 겁니다. 그것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져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카메라는 이 뒤에 어두운 부분,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이것 역시 이렇게 수평한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먼 곳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수평했으니까요. 굴곡이 없잖아요. 굴곡이. 여기서 이게 라운드 지려면 여기도 입체감이 있게 볼륨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눈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딱 완전 수평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범위 안에서 찍게 되면 이 끝에 부분이 빛의 영역이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어서 안 보인다는 것 뿐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게 아니죠. 이 정도의 공률을 주려면 이쪽으로도 공률이 있어야겠죠. 이쪽으로도 공처럼 보여야 되는데 공이 아니라 판이 있고요. 평평한 판이 있고 여기가 라운드졌어요. 여기가 절벽이겠네요. 둥근 지구가 오히려 절벽이네요. 그 끝에 가면 아까 전에 75km, 78km 갔다는 그 로켓 여기 이제 고도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자, 그 70km, 80km 높이까지 올라가서 땅을 보니까 땅의 형태가 잘 보였습니다. 그럼 이 화면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과 무엇이 더 높이 올라간 것 같은가요? 당연히 이 화면이 더 높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은 땅의 형태는 볼 수 있지만 안의 구조는 볼 수가 없고요. 바다들도 이렇게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면은 화면 전체가 땅밖에 안 보이는 거죠. 땅에 있는 구조도 보이니까 길까지 보이고 있잖아요. 이 화면보다는 이 화면이 더 높이 올라가는 화면입니다. 자, 그럼 이게 70km, 80km까지 갔다면 얘는 얼마를 올라갔을까요? 한 100km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면은 많이 올라가봐야 35km 안쪽에 있었어요. 풍선 띄우는 기술자가 아주 잘 타이밍 맞춰가지고 무게 조절, 압 조절해가지고 올리게 되면은 간신히 40km까지 올라가는데, 자, 이건 일반인이 띄운 영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못 띄웠을 것이고, 그래서 35km 정도밖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35km 화면이 어떻게 70km, 80km 올라가는 화면보다도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둘 중 하나가 가짜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 로켓 화면이 고도를 사기쳤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놈들이 왜곡 카메라까지 달고 높이까지 왜 속였을까요? 지구가 둥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영상도 여기는 둥근데 조금 이제 가다 보면 또 수평해집니다. 자, 수평해지죠. 이렇게 태양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멀리 보는 쪽이 있고 짧게 보는 쪽이 있는 거죠. 비행기 영상 한 개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외선 촬영한 건데요. 비행기에서 줌을 당겼는데 저 뒤에 부분까지 수평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 뒤에 부분들도 전부 다 수평했어요. 자, 일반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적외선 카메라로는 빛의 산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까지 보는데 이 산들을 한번 봐보세요. 다 일자로 서 있습니다. 일자로.
일자로 서 있고 굴곡이 없어요. 굴곡이. 자, 이렇게 진짜 지구는 리얼하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컴퓨터 그래픽 지구는 민민하고 단순하고 뺀질뺀질한 거죠. 봐보세요. 산들도 다 일자로 서 있어요. 일자로요. 이 정도 멀리 떨어졌다 하면 이 산이 뒤로 제껴지거나 또는 비스듬히 눕어야 되는데 일자로 똑바로 서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아까 산은 요 뒤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걸 갖다가 줌으로 쭉 당긴 건데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멀겠습니까? 수평했어요. 땅은 절대 굴곡이 없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바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자, 바닷가 해변에서 멀리 있는 수평선에 있는 배를 관찰을 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영상을 감상해 보실게요. 짧아요. 자, 멀리 있는 배를 줌으로 쭉 당깁니다. 그랬더니 배의 밑바닥까지 다 보이는데 뭐 이렇게 좀 물에 뭐 잠겨 있어서 이렇게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건데요. 자, 문제의 배가 바로 이 배입니다. 잘 관찰해 보세요. 보셨습니까? 자, 뭐 같아요? 자, 돌고래가 배 앞에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가 가고 있는데 돌고래가 물에서 솟아 올라와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자, 보셨죠? 물에서 나와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튀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보셨죠? 자, 물에서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 물에서 올라와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관찰자로부터 이 100가지 거리에 굴곡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뒷부분이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데 왜 보이냐면 뒤쪽에 태양이 지면서 노을이 져가지고요. 바다에 반사를 쫙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이 뒷부분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또 신기루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돌고래는 여기서 이렇게 점프해서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돌고래가 같이 나란히 가면서 점프를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신기루 현상이었다고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죠. 뒤집어져 보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정상적인 화면으로 보였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신기루 현상이 아니다. 다만 이쪽에 태양이 있는데요. 이 태양의 노을 지는 현상 때문에 이쪽이 보이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빛 때문에 밝혀주니까 여기를 뒷부분을 밝혀주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당연히 더 멀리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영상은 정말 보기 드문데요. 자, 배가 물을 가르고 가고 있는 것까지 다 보이죠, 앞에. 이렇게 앞에서 돌고래가 점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자, 이 촬영자로부터 200가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2배보다는 가까이에 있지만 관찰자로부터 최소 10km 이상은 떨어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관찰자로부터 100가지 거리 몇 킬로가 되었든 간에
이 사이에 굴곡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굴곡이 아예 없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시력으로 보통 바다를 한 5km 정도밖에 못 본다고 해요. 5km. 많이 본 사람이 한 7km 보는데 망원 렌즈로 쭉 당겨가지고서는 멀리 있는 표면까지 봤으니까 최소 10km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리에 관한 시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1m라도 굴곡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셨듯이 바다 표면에서 돌고래가 튀어 올라오는 것까지 관찰이 가능했어요. 그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굴곡이 아예 없었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도 수평을 쭉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다가.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라운딩 지어가지고 이쪽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로 보게 되면 딱 이렇게 정확히 일자를 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줌을 당겨봤더니 굴곡이 1cm도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돌고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땅에서 촬영한 영상도 성층권에서 촬영한 영상도 모조리 아이레벨에 맞추어서 땅이 올라왔고 좌우 앞뒤도 다 수평했습니다. 굴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 굴곡이 어디에 있기에 지구가 둥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어안 렌즈는 굴곡률이 아니고 왜곡률입니다. 아까 로켓 영상도 나사가 30km도 채 올라가지 못했으면서도 화면에 표기하기는 78km 정도 올라갔다라고 사기치다가 딱 걸렸잖아요. 숨소리도 믿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나사라는 집단입니다. 둥근 지구 굴곡률은, 자, 여기 겨우 198km 직선 거리 사진이 있는데요. 굴곡률을 놓고 지상 50m에서 이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봤습니다. 사진은 완전히 수평했고요. 둥근 지구 굴곡률은 아래로 2341m가 내려가야 된다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98km 거리를 놓고 굴곡률이 아래로 2340m가 내려가야 된다면 좀 전에 봤던 여기 성층권에서 저 수평선까지는 도대체 몇십 킬로미터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까? 지구 굴곡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신기합니다. 어디 있는지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냥 교과서대로 박박 우기면서 지구가 둥글다, 굴곡률이 있다라고 우겨대기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것이고, 사이비 종교는 과학입니다. 우주 원근법은 뭐 없고요. 성층권에서 태양의 범위 안에서 거리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모서리 부분이 살짝 둥글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영상들도 언제나 직선 거리는 평평했고요. 굴곡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재미있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무릎을 딱 치면서 이런 걸 속았다니 안 믿긴다 할 정도로 허탈한 웃음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